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부부의 은퇴 기간 25년. 은퇴 기간이라고 하면 은퇴 후 사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네, 부부의 은퇴 기간이라고 하면 두 부부가 함께 사는 기간을 말해요. 여기는 별도로 남편 사망 후 배우자 몇 년 산다 독거 기간을 주지 않았네요. 네, 그리고 박정재 최지영 씨 부부의 퇴직 시, 네, 박정재 씨가 65세, 네, 부인 3살 아래니까 62세에 예상되는 퇴직급여 합계가 세전의 동그라미, 네, 세전 8억 원이다. 네, 이 상태로는 은퇴 자산에 들어갈 수 없죠. 우리 은퇴 자산은 은퇴 시점에 순미래 가치, 세금과 비용을 모두 공제해야 되니까 세후 금액이 나와줘야 돼요. 네. 일단은 퇴직급여가 나오긴 했는데 세전 8억 원. 네, 부부 모두 작년 말 지금까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사용했다 그랬고요. 네, 최재형 씨 회사는 네, 올해 1월부터 DB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최지영 씨 데모, 네, 확정급여형의 밑줄. 그럼 최지영 씨 이름 앞에다가 DB라고 하나 써두세요. 네. 그 다음에 은퇴자산에 대한 세후 투자 수익률은 연 7%다. 그러면 네, 이거 같으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고 후와 전후가 다르다는 말 없으면 은퇴 후까지 7과 4의 K율이 끝까지 갑니다. 그런 얘기죠. 네, 같을 때는 별도로 표시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은퇴 이후의 K율도 7과 4고 이게 7%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여기는 동일하게 준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 네, 박정재 씨 국민연금 노령연금 1,100만 원. 네, 현재 물가 기준이고 수급 개시 65세 초. 네, 그리고 최지영 씨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1,000만 원 현재 물가 기준으로 수급 개시 65세 초. 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최지영 씨 65세예요. 네, 그러면 남편하고 3살 차이니까 남편 몇 살 때예요? 68세.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같은 시점이 아니죠. 그래서 그 최지영 씨 나이 위에다가 남편 68세예요. 써주시고 네, 국민연금과 은퇴 후 필요한 은퇴소득은 매년 물가로 인상된다. 이건 당연한 정보죠. 네, 그럼 국민연금 표시해 볼게요. 네, 65세부터 얼마 쓰고 싶다 그랬죠? 네, 희망하는 은퇴소득은 4,800. 네,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네, 박정재 씨 1,100만 원. 네, 최지영 씨는 남편 나이로 68세죠. 네, 그래서 남편 나이 68세 때 얼마가 더 나오는 거예요? 최지영 씨가 1,000만 원.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안 써도 되지만 이때는 정확하게 표시하자면 이거죠. 이때도 현재 물가 4,800이 필요한데 남편의 국민연금 1,100만 원도 나오고 1,000만 원도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시면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이것까지 다시 쓰실 필요는 없고요. 네.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됐죠. 네, 여기까지가 네, 지문 분석을 할 때 내가 읽어줄 때 표시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네,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추가로 그린 게 이거하고 자녀의 교육, 결혼에 대한 타임라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가면서 줄 치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하는 거니까 숙달되시면 충분히 5분 안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5분에 하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만큼 시나리오에 지문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죠. 벌써 딱 보면 그리실 수 있게, 네, 거의 기계처럼 네, 그리실 수 있게 숙달이 되시셔야 네, 문제를 빨리빨리 푸실 수 있고 시간 안에 푸실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럼 이제 문제 볼게요. 네, 1번 문제. 네, 박정재 최지영 씨 부부의 2013년 12월 말 기준 모기지 잔액과 2013년 한 해 동안 상환한 모기지 원금을 물었네요. 네, 그러면 작년 말 기준 모기지 잔액, 우리 세컨드 아모트에 들어가서 뭘 묻고 있는 거죠? 잔액 BAL을 묻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작년 한 해 동안 상환한 원금, 네, 그래서 PRN을 묻고 있는 거죠. 원금 상환액. 네, 이자 상환액은 묻지 않았고요. 네, 그럼 일단 모기지 정보로 가야 되겠네요. 네, 가서 보니까 PV에 일단 대출 원리금을 먼저 구해야 되죠. 그래서 PV에 1억 원. 네, 그 다음에 N은 15년 곱하기 12, 180, 15 곱하기 12. 네, 그리고 IY는 6.2 나누기 10이죠. CPT, PMT, AND. 네. 그렇게 되면 네, 854, 700 그렇게 나오네요. 85만 4,700원.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실 때 재무계산기 모두 꼭 확인해 주시고 네, 세컨드 클리어 TBM 한 다음에 계산기 눌러 주셔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오시면 지난 한 해 동안을 물었죠. 네, 그러니까 세컨드 아모트에 들어가는데 네, P1에다가 시작 횟수를 넣어주셔야 돼요. P1이 그리고 P2가 네, 그럼 지난 한 해니까 일단 마지막을 알고 있는 거죠. P2가 31회차까지 상환했다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 P1부터 12번이 되려면요. 1년 동안이니까 12번이 되려면 여기서 12를 딱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딱 20번이죠. 그래서 20번부터 31번까지. 우리는 이게 양편 넣기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12를 빼면 안 되죠. 11을 빼서 20을 구하게 되죠. 네, 그럼 하나 내리면 BAL 네, 이게 이제 P2 이 31회차를 상환한 시점에 잔액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88667이네요. 반올림하면 네, 그 다음에 하나 내리면 PRN 네, PRN은 이게 P1부터 P2까지의 즉 20번부터 31회차까지 상환한 그 기간의 원금 상환액이 얼마냐. 네, 그렇게 가니까 4603 네, 다음 하나 내리면 INT 네, 여기서는 묻지는 않았죠. INT도 역시 P1부터 P2까지의 네, 이 구간에 상환한 이자. 네, 그래서 565만 3천원. 네, 그래서 여기서는 잔액 88667, 원금 460만 3천원.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네. 네, 간단한 문제죠. 얘는.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지난 한 해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죠. 2014년 한 해 동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네, 그러면 이제 P1과 P2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까지 계산하는 건 같은데 P1, P2. 네, 그럼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죠? P1을 알고 있어요. 네, 작년 말까지 31회차예요. 그러면 2014년 1월에 몇 회차를 상환하게 되죠? 32회차가 되죠. 네,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1 해주시면 43회까지 해가지고 BAL, PRN, INT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묻는 구간이 어느 기간을 묻고 있는지 네, 주의해서 봐주세요. 네, 여기서 만약에 이자 상환액을 물었다면 네, 지난 한 해 565만 3천 원일 거고 만약에 2014년 기속 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 가능한 이자 상환액을 물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앞쪽에 가셔서 주택규모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했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안 된다는 거 네,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1번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네, 지금 우리 복합사례에서 원론이 여기 1, 2, 3, 4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1, 2, 3, 4는 모두 중요하게 봐주셔야 되겠네요. 네, 원론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니까. 네, 다음 이제 2번 볼게요. 네. 네, 2번은요. 두 자녀의 결혼자금의 부족자금을 구해가지고 네, 그것으로 매월 말 저축에까지 가는 문제예요. 네, 그러면 필요자금을 구해가지고 필요자금 구하려면 언제 필요한지, 필요한 비용 얼마인지, K율 이건 우리가 앞에서 타임라인으로 이미 다 찾아놨죠. 네, 그 다음에 투자자산 정보에서 준비자금 뽑아 오셔야 되고요. 그럼 필요자금에서 준비자금 빼면 부족자금이 나올 거고 네, 그걸로 매월 말 저축에까지 가는 거죠. 네, 월로 갈 때는 증액은 안 나와요. 워낙에 복잡하니까. 그래서 월로 갈 때는 정액저축으로 나오죠. 네, 그러면 매월 저축이에요. 그럼 IOI에 이율 전환을 한 투자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두 자녀의 결혼자금을 막내 박성미가 결혼할 때까지 마련해 두려고 한다. 네, 막내 박성미가 결혼할 때까지의 밑줄 치세요. 이게 바로 저축기간에 대한 힌트를 준 거예요. 네, 그리고 두 자녀를 한꺼번에 물었죠. 그러면 두 자녀를 물었어도 계산은 자녀별로, 그러니까 필요자금의 계산은 자녀별로 하고요. 네, 부족자금 마련을 위해서 매월 말 네모치세. 네, 매월 말 저축할 금액이 얼마냐. 네, 매월 말에 네모를 쳤어요. 뭘 해야 된다? 이율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고
무슨 모드다? 기시 모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결혼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 해지해가지고 세후 투자 수익률이 연 7% 상품에 재투자하고 추가적인 불이익 금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네, 지금 결혼자금의 준비자금이 보면 월 50만 원씩 저축해서 613만 7천 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월 50씩 하는 건 무시하고 지금 있는 일시금 613만 7천 원. 그런데 거기 투자자산에 있는 상품들이 수익률이 다 다르잖아요. 상품별로. 네,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7%니까 네, 이렇게 정기적금은 그 일시금을 지금 7%가 나오는데 투자하는 걸로 네, 가정해서 풀어라. 그런 얘기죠. 네, 그럼 일단 앞에 가서 그려놓은 타임라인을 보고 계산해 오셔도 되고요. 또는 네, 타임라인을 새로 그려주셔도 되고. 네, 그러면 지금 자녀별로 네, 9살 지금 결혼자금이죠. 네, 결혼자금 물었는데 막 교육자금 계산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네, 30살 그리고 네, 7살짜리는 26살 필요한 게 얘는 7천 네, 둘째는 5천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 K율 7과 4 네, 이거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뭐 갖고 와야 되죠? 준비자금. 네. 위에 필요자금 계산할 거니까 준비자금 네. 613만 7천 원 여기까지 갖고 오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월 50만 원 없는 거라고 하라고 했지만 일단 월 50씩 저축해서 이걸 만든 거죠. 네, 결혼할 때까지 21년 남았고 네, 얘는 19년 남았고 여기까지 해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필요자금, 네. 필요자금 계산하죠. 네, 자녀별로 계산해야 되니까 별도로 계산하죠. 네, 얘는 미래에 한 번만 필요한 거니까 TVM으로 풀게요. 네, FV 시점에 현재 물가 7천만 원 필요해요. FV 미래 시점에 현재 물가 7천만 원, 네. 즉 실질 가치 7천만 원이죠. 네, 그 다음에 N은 21년 후고. 네, 그 다음에 IY. 여기에 실질 가치가 들어갔으니까 현재 물가 기준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물가가 고려된 실질 수익률 K율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7과 4로 만든 K율. 네, 원래는 K율은 7 빼기 4는 나누기 1.04는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넣지만 굳이 이걸 다 쓰고 있을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7과 4. 그럼 이걸 보면 K율 못 만드는 사람 없잖아요. 네, 7과 4. 그래서 앞으로는 K율을 그냥 이렇게 쓸게요. 네, 7과 4. 네, 이렇게 하면 아 이건 7 빼기 4는 나누기 1.04는 그런 뜻이구나. 네, 그 다음에 CPT PV는 네, 이렇게 하시면 네, 38525네요. 네, 여기가 아마 그대로 여기가 플러스 들어가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뜨잖아요. 네, 그럼 이 마이너스를 없애시고 STO 1번에 저장을 하세요. 그럼 훨씬 더 좀 편하고 시간을 단축하면서 푸실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이제 네, 똑같으니까 세컨드 클리어 TVM 하지 마시고 FV만 5천만 원으로 바꿔주시고 네, N 10부로 바꿔주시고 네, IY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냥 놔두시고 CPT PV는 해주시면 네, 29128이네요. 네, 여기도 역시 나오면 이거 마이너스 나온 거 없애시고 STO 2번에 저장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족자금 계산하려면 리콜 1 더하기 리콜 2 빼기 26137은 하시면 부족자금 나오죠. 네, 부족자금. 네, 그렇게 해주시니까 67, 65, 아니다. 61, 516이네요. 65, 516 이게 바로 부족한 자금. 어느 시점에서 부족한 자금? 네, 현재 시점. 우리 지금 다 9살, 7살 시점으로 풀고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부족한 자금. 네, 저축의 PV죠. 현재 부족 자금은 저축의 PV가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저축에 계산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일단 이게 저축의 PV라는 건 알았고요. 네, 그 다음 N을 몇 년 동안 이제 보는 거예요. 둘째가 결혼할 때까지라 그랬죠. 막내 박성미가 결혼할 때까지. 몇 년? 19년. 네. 그런데 매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19 곱하기 12. 네. 그 다음 IY는 뭐가 필요한 문제예요? 이율 전환이 필요한 문제. 네. 2라고 그냥 쓸게요. 이율 전환. 네. 그 다음에 CPT, PMT, AND를 구해야죠. 매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까지 가주시면 돼요.